제이리의 마음 상담소.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하늘복지관의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하고 대비하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이지만 부정적으로 편향된 미래에 대한 예측은 나의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의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과 활동들을 조금씩 꾸준히 가지게 되면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좀 더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정신질환은 유전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질환이 나에게 유전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직 어린 클라이언트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본인도 언젠가는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정신질환은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어떤 한 가지 요소만이 100%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그렇다고 유전적인 요인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떤 정신질환들은 다른 정신질환들에 비해서 유전적인 영향력이 더 크게 차지를 하는데요.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 디스오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어스틱 스펙트럼 디스오더 등은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에 비해서 유전적 요인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어떤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양극성 장애를 20대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고 아내를 20대 후반에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중매로 한 결혼이었고 서로가 데이트를 한 기간은 매우 짧았어서 자기 질환에 대해서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남편의 정신질환 증세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것이 양극성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부부 관계는 나쁘지 않았고 둘 사이에는 아이가 3명이 태어납니다. 장남에게 부부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남에게는 부모님이 자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점차 압박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부모님들을 만족시키고 싶은 책임감도 있어서 힘들었지만 자신의 힘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크게 드러나는 문제 없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을 가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게 되었는데 조금씩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교에 있는 상담소를 찾아가게 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부모님의 실망이 두려워 자신이 우울증 진단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세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방에서 게임만 하는 날이 많아지고 학교 수업도 점차 참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성적은 떨어지고 자신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학교 친구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대학은 자퇴를 하게 됩니다. 역설적인 얘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관심이 적었던 둘째는 혼자 스스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와 일들을 하면서 세 아이들 중에 비교적 큰 문제 없이 무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부모님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질환을 앓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내가 조심을 하게 되지요. 먹는 것도 정크푸드보다는 건강한 식단으로 신경을 쓰게 되고 적당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가지려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려 하고 등등 전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신체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지요. 정신적 질환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불안해하기보다는 위의 예를 들은 예방 차원의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내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기 위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합쳐져서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가장 근본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 용기, 지혜 속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사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정신 건강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종합복지관 정신건강 프로그램 디렉터이신 제이리의 마음상담소였습니다.